지난 영상에서 유틸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하락 시기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주신 게 막상 영상을 보고서 종목을 찾을 때는 잘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종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목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질문을 주셨는데 유튜브 구독자님 댓글입니다. 완성된 차트를 보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라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실제로 찾는 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차트들을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지금 지수가 빠지는데 매수해볼 만한 종목을 영상 후반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지지와 저항은 사기다 라는 거를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 차트에서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읽으신다면 익절할 때 10%, 손절할 때 5% 손익비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영상 시작 전에 어제 영상을 27분짜리를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원래라면 어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시인데 좀 아침에 좀 찍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할 종목을 못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학습을 잠깐 하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차트가 유틸렉스 선정한 이유, 네모난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중요하다. 일단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제가 매매를 할 때 모든 종목의 시작은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전고점은 제가 일부에서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키는 부분이 이제 저항인, 결국 지나고 보면은 이런 구간이 전고점이 되더라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상승하던 주가가 7,900원 근처만 오면 하락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 전고점을 저항선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세력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 장대 양봉을 통해서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했는데, 이제 매매를 어디서 하냐? 제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고점이었던 7,900원을 돌파했으니까 만약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7,900원에서 지지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실 텐데, 일부에서 세력이 이걸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도 개인들이 지지와 저항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를 알고서 일부러 더 하락을 시킨다라는 내용. 아래 점이 빨강색이 매도, 파란색이 매수, 주황색이 손절 가격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린 차트입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종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종목이 안 보일 겁니다. 종목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기준까지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매매를 할 종목을 못 찾는 이유는 총 두 가지, 이제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공부나 운동 같은 많은 분야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 배운 내용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손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론을 알려드려서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고요. 이 매수 타점인 거를 알고 있지만 매수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내 것이 안 되어 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은 경험과 계좌 관리를 통한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 이 방법은 제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업로드를 하거나 무료 전자책에 필수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식에서 매매 기법이나 차트를 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계좌 관리랑 비중 조절입니다. 이거는 꼭 필수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생각나는 거는 비중 조절이 잘 되어 있고 매수 매도 손절 기준이 명확하다면 장중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날 정해놓은 종목과 시나리오대로만 매매를 하면 되는데요. 주식에서 마음 편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목표고, 또 무료 전자책을 배포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마음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스피 사진이고요. 이 글을 쓸 때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코스피 한 달 동안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엄청 크게 상승했죠.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공격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효과를 이제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틸렉스를 예로 들어 저는 매수 타점이 여기 파란색 선 7,350원 이 구간인데, 지수가 좋을 때는 이 빨간색 매도 구간인 7,890원까지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전고점 지지가 깨져서 하락을 할 때 매수하는 방법인데, 지수가 괜찮아서 전고점 지지가 되면은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최근 매매 패턴을 보면은 이번에 알려드린 방법 말고 다른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랑 G2파워를 잠깐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 상한가를 간 날 뒤에 좀 높은 구간에서 주가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수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했고, 이런 단타 방법도 나중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고요. 간혹 이제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는 게 이런 거 한 가지로 매매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잘 모르는데 이야기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이 있으면 또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조합을 하다 보면 하나씩 뭔가 풀리게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찍을 때 이 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유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상 시간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다 알려드릴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지와 저항이 깨지는 매매 방법은 쓸모가 없는 매매 방법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매매 지지와 저항이 깨지는 매매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 매수해볼 만한 점을 영상 뒷부분에 올려드렸으니 그거를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 차트를 볼 건 실제로 매매했던 차트도 있고 매매하지 않은 차트도 있습니다. 매매 안 했던 건 제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상승률이 큰 종목을 매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고요. 소마젠 여기 네모난 박스권이 존재를 했고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그었더니 7천 그동안에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 유틸렉스랑 비슷하죠. 얘는 더 매직 구간이 좀 더 길었다라는 차이고요. 종목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소마젠 분봉입니다. 일봉에서 전고점은 7,420원으로 했지만 30분봉에서 거래량 터진 종가는 7,350원입니다. 이 가격은 다르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구간 자체는 같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달라도 중요한 거는 가격 구간이에요. 이 가격 구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7,400인 20원이건 7,350원이건 문제될 게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인 거구나. 이 구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딱 여기서 오면은 매수가 돼가지고 바로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마법의 선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구간인 거는 확인을 했고 또 떨어지는 이 다음 밑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많은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교하게 매수 타점을 정한다면 저는 이제 분봉에서 나온 7,350원을 매수 타점으로 좀 정합니다. 분봉이 조금 더 정교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7,350원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거를 의미합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 얘기는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고 계속 하락하면서 시간을 끄니까 개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간이 오히려 저처럼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꼭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7,350원이 깨지고 다음 30분봉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나 시가 이게 6,630원인데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630원 여기 다음 타점이고요. 매수를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가 하락 시에 거래량이 없는 거를 파악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이제 전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일사료고요. 한일사료는 당시 사료 대장주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장대 양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하락할 때 눌림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장대 양봉으로 완전히 상승한 게 아니고 상한가 다음 날에 음봉으로 나온 게 아쉽지만 앞에서 상한가를 만들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게 또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일사료 분봉에서는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랑 이 전고점이 7,050원으로 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반등이 좀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지지가 깨지면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거래량이 특별하게 터지지 않고 하락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특히나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목이 당시에 이제 사료 대장주였기 때문에 하락 시기에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고 이 다음 매수 타점인 5,840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5,840원에다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사이에 지지와 저항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6,300원 이 구간인데 그러면은 물어보실 게 여기 지지가 깨지고 난 뒤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하락 당시가 9월 27일이었고 여기 지수가 하락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하락 시기에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타점이 여기가 아니라 한 번 더 밑에서 기다린다라는 개념. 오늘 영상의 권론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이 낮은 구간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줬지만 지수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 매도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넘기면은 한창산업 러시아 핵발사 위기로 요오드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이런 이 저항선들이 존재하죠. 이렇게 네모박스 친 곳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테마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하락할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분봉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 전고점인 11,000원을 돌파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없는 게 특징이었고 이 다음에 이제 11,000원이 깨지고 매수 타점인 9,950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된 시간이 지나서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게 여기에 9,900원이어서 거의 한 9,2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점을 딱 매수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지만 좀 더 밀리거나 혹시 아니면은 안 내려오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저까지 와서.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구간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있으나 다른 종목들은 이제 차트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 차트 열어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고요. 이제 이 종목이 9월 28일 날에 아마 영상을 제가 그때도 찍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종목을 참 좋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분할로 매수했던 모습이고요. SCI 평가 정보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종목은 아까 봤던 것처럼 봤던 거랑 좀 다릅니다. 이 아까 종목들은 다 낮은 구간이었습니다. 1차 상승 구간이었고, 근데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구간이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높은 구간에서도 박스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준 상태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이 분봉에서 보면은 아까 선을 그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박스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가능했던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움직임들이 좀 존재를 하고 했지만, 제가 일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에서 매수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이게 의도적으로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뭔가 버티는 모습, 일부러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어서, 이런 모습은 개인들을 꼬시기 좋은 구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안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세력이 이거를 이용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부러 하락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락 시기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었고, 또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엮어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한번 만든 뒤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지지를 받을 것 같은 움직임에서 개인들을 일부러 또 꼬셔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유틸렉스 손절 구간이 왜 7,040원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부 영상을 보면은 손절 라인이 박스권의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틸렉스를 설명할 때 저점 구간을 좀 위쪽으로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7,040원 구간입니다. 근데 질문 주신 게, 여기 박스권의 최저점은 5,800원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박스를 기준으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최저점 인데 왜 여기 위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았냐라는 질문이시고요. 답변은, 세력은 자신의 평단가를 훼손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보시면 평소보다 많이 터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박스권의 거래량보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큰 거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이야기는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인 7,000원부터 2,000원 사이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력의 평단가 적어도 7,000원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건, 무조건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유틸렉스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단가를 알기 어렵지만, 최근에 이런 장대 양봉을 가지고 세력 여기에 돈을 좀 많이 투입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7,000원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주식으로 평단가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많이 쓴 구간이 7,000원 이상인데 그 밑으로 주가가 하락, 마이너스가 찍히면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나 물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최소 몇십억, 몇백억을 투입한 상태인데 세력의 계좌는 항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박스권의 최저점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이지만 빠르게 수익 나기를 원합니다. 매매 스타일은 단기 수익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최근 돈을 쓴 구간, 아까 봤던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에서만 손절을 걸고 매매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큰 박스권의 최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했다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단기 스윙이 아닌 한두 달 들고 가는 중기 매매로 이어집니다. 그거는 제 스타일과 맞지 않기 때문에 손절 짧은 박스권의 저점으로 잡게 된 겁니다. 이런 밑에 구간으로 잡게 될 경우에는 매수 타점 또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런 박스권에 더 매매를 하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구간의 근처에 있는 손절 라인이 저점 라인으로 이제 손절을 잡은 거고요. 이 큰 박스권으로 하면은 매수 타점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구간, 손절 라인이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여기 최저점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거래량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였지, 얘가 여기까지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하락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위에서 세력이 벌써 팔고 내려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보면은 좀 더 리스크가 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이제 상승한 뒤에 이 상승을 하고 하락 반등이 나오는 매매를 하는 건데,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조건 자체가 세력의 돈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그 돈이 이제 결국 매도를 하면서
이제 팔게 되면, 세력이 다 팔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세력이 굳이 여기 밑에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매할 차트를 좀 보면은, 이건 카카오뱅크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 대장주는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한가도 못 갔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이, 카카오페이가 대장이다. 그래서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이면은 제가 글을 쓸 때 화요일이었고요. 15일 날이었, 이제 결과는 이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해서 이제 올라갈 때 정리하는 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거고, 안 되면 이제 무료 전자책이라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한 뒤에 이제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순서를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를 기다리는 종목을 이제 볼 건데, 최근 지수가 단기고 화요일 당시 코스피가 5일선을 깨지 않고 크게 상승했지만 이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지표 RSI 지표도 70 이상으로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후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상승 못했다가 뭐 금투세 유예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는데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따라서 또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만 보더라도 단기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 지수 조정 시기에 지금 알려드리는 전고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매수 종목 선정 이유는 이제 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단기 박스권이 만들어진 뒤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분봉이고요.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전고점 구간이었고, 여기서 깨지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빨간색 선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런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봉의 종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로 정했고, 주황색 손절 라인도 얘도 동일합니다. 왜 3,920원 이 구간이 최저점인데 이걸 안 잡은 이유는, 여기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이 최저점을 저는 3,400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좀 재료가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도 참고하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트만 가지고 보기보다 재료도 같이 보면서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비코라는 종목이고요. 매수 종목 선정 이유도 마찬가지로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한 뒤에 확인을 한 겁니다. 분봉에서도 이제 매수가를 설정해 두었으니까 보시면 좋고, 얘는 이제 조금 특이한, 매수를 하면은 매도 구간보다 손절 구간이 조금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이 매수 구간인데, 제 경우 이 빨간색 선과 주황색 선이 있으면은 이 선과 선 사이 중앙 가격이 있을 겁니다. 중간 가격. 이 중간 가격을 이제 1차, 2차 매수로 나눠서 매수를 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고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이 가운데 사이에다가 선을 한 번 더 그어가지고 이 가운데 구간도 보면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점에서 1차,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얘기고요. 단지 미코가 아쉬운 거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적은 게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내용이고, 유틸렉스는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상 결론입니다. 일부랑 똑같이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9,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9,000원인 상태에서 과연 주가가 우리 매수를 하려고 했던 그 타점인 7,300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물론 이 2,000원인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무도 이제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구간,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조금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을 최대한 적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철학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 주식은 이제 기다리는 사람한테 수익을 주는데, 제가 매매를 했던 노서스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 매수를 한 게 11월 1일인데 이 11월 1일 날에 매수한 뒤에 결국에는 어제 정리를 했고, 분산 매수를 해놔서 기다리긴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 걱정 안 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얼른 이제 무료 전자책을 작성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